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 이재환의 청사진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5월 11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다루고자 합니다. 과거보다 가족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유형을 우리는 존중하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일부러 이 주제를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얼마 전 MBC 경남 라디오 아침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루긴 했는데요.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은요. 지난 2018년 이제 국가 기념물 제정됐고요. 이제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미혼모 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부부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한부모 가족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인 153만 가구가 한부모 가족입니다. 근데 제가 좀 짚고 싶은 건 요즘 있잖아요. 두 사람이 돈을 벌어도 한 가정을 운영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혼자서 생계와 아이 양육을 동시에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부모 가족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한부모 가족이 제가 7% 정도 153만 가구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56.5%인 220만 원으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대표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와 교육 지원비, 그리고 의료와 주거들인데요.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원 여부는 소득 기준을 따라 정해지는데요. 재산을 포함한 거죠. 자녀가 2명, 즉 3인 가구겠죠. 한부모 가족이니까 3인 가구의 기준으로 재산을 포함한 소득이 매달 220만 원, 자녀가 1명, 그럼 2인 가구겠죠. 155만 원을 넘기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최저임금만 받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 금액이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 올해 정부는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함께 지원하고, 임대주택 더 늘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요금도 낮추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혹시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 분들 꼭 들으세요. 양육비 채무자의 제재도 강화됩니다. 양육비 꼭 줘야 됩니다. 웃고 좀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 기준, 그 금액 155만 원을 넘어서 버리면 모든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먼 직장을, 좋은 직장, 월급이 좀 괜찮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경차라도 구매하는 순간 이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버리는 거죠. 배제되다 보니까 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열심히 일을 안 하는 현상이죠. 즉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0만원 30만원 더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원이 끊기는 게 더 두려운 거죠. 그 피해가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원을 받는 분들은 그냥 굴레, 즉 이 지원금을 계속 오랫동안 받는 여기에 이제 안주하도록 만드는 거죠. 즉 나쁘게 얘기하면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떻겠냐면, 열심히 일해서 이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약에 좀 일정 금액 부분이 일정 제한된 부분을 넘어서더라도 지원을 좀 더 시간을 둔다든지 6개월, 1년, 또 아니면 차등적으로 줄여가는 거죠. 점점 지원 규모를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지원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얼마나 최단 기간에 빨리 지원을 해서 제대로 이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보조금, 지원금 정책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족은요, 우리 이웃이지 연민과 불쌍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이웃과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분들을 도와준다는 말은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보조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 한부모 가족 이야기에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국가 예산이 얼마 안 된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인천의 하민이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민이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살해한 거죠. 살해해서 25년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냐? 뭐 가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전부터 이야기한 전부터 이야기했다 보나 크게 안지 얼마 안 됐죠. 하지만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미혼부의 출생 신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혼인의 관계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가족관계 등록법 때문인데요.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을 했고요. 또 사랑의 법이라고 했어요. 유전자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맞으면 하도록 이게 이제 아버지가 미혼부가 법원의 이제 허락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5년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게 690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나오는 뉴스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500건 중에 70건 정도가 통과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아직은 많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요,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이유를 미혼부가 법원에 가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함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엄마는 가정이 있었고 아빠는 가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애를 낳는데 애가 주민등록을 가지고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는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고 초등학생이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도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없는 아이가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약 2만 명 정도 육박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참 무서운 사실이죠. 제가 오늘 이거 방송 녹화를 하려고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하고 싶다니까 여기 이제 영상 이제 렉스기 대표님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있냐라고 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를 조금 더 완화하고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보십시오.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이 지키겠다고, 내 아이 키우겠다는 사람, 그 마음 지켜주지 않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제도입니까? 아이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힘들어도 내 아이 지키겠다는 사람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출생제도 변화도 좀 꿈꿉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의 그 권리관계는 이런 건 나중에 하는 거지, 엄마 아빠의 권리관계 때문에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는 나라, 그 정말 후진국적 사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 고도화되고 법률 서비스 발전하고 있잖아요. 전문화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제가 끝으로 좀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청소년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 부부가, 사실 청소년기 이제 아기를 가지고 한 거,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자기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편견으로 좀 바라보는데, 미국은 어떠냐? 간호사 가족 파트너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출생부터 2살이 될 때까지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가 매주 청소년 부부 가정에 가서 교육도 하고 정기적으로 챙기고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보는 한부모 가족, 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챙겨야 될 가족들의 유형을 가정이 바로 설 수 도와주는 제도라고 봅니다. 사회적 편견은요, 간단합니다. 한부모 가족이든 어디 가족의 다양한 가족 유형에서도 양질의 사람들이 클 수 있고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올라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냥 내 인식을 바꿔라 이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오늘 이지한의 청사진은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하기 위해서는 155만원 그 상한선 이야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미혼부의 출생신고, 우리나라의 출생신고가 되진 아이가 2만 명. 물론 여기는 미혼부 출생신고 말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존재 하나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아이들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한편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5월 10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입양아들이 다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막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동학대에서 입양 가정에서 발생한 사람은 0.97%, 즉 극소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입양 가정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한다. 아닙니다. 사회적 편견은 여러분의 잘못된 관점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올바른 관점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더 지켜주고 감싸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이재한의 청사진은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목표합니다. 사회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요. 직업도 많이 다양해져요. 즉 가족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정치와 사회 제도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소리, 댓글도 소리입니다. 다양한 소리를 내주셔가지고 이 사회가 조금 더 빨리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 저는 좀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데요. 뭐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하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분신이잖아요. 분신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이가 있으신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